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자,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예정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오늘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셔도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 상황이 좋은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자리하셨고요. 솔로몬 투자증권 영업부의 주대영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현재 시장 흐름 어떤지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7포인트 오른 1922로 장을 출발했고요. 지금 1929선에서 움직이니까 시초가보다도 오름폭이 다소 커진 상태인 겁니다. 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도 강한데요. 어제 3% 급등했었고 오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1.4% 오르면서 10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의 움직임은 엇갈리는데요. 현대차가 강보합에서 1% 남짓 오르는 반면에 현대모비스가 어제장에서 밀린 이후로 오늘장에서도 0.8% 조정이 나옵니다. 기아차도 0.4% 밀린 6만 7천 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 어제장에서도 2% 이상 강했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어제 1% 밀렸다가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2.5% 가까이 상승입니다. 금융주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신한지주가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KB금융이 2.37%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강보합권에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LG전자도 2% 가까이 오름세인데요. 오늘 미국에서는 대형 IT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MS, IBM, 인텔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다는 소식이 오늘 국내 증시 IT에도 훈풍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2.74% 강세고요. 자, 이번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95포인트 상승한 517로 장을 출발한 이후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중소형주가 소외받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2포인트 내린 513선에서 움직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0.27% 강보합권에서 오르면서 3만 7천 원 선을 회복한 반면에 다음은 1.45% 조정이 나오고요. CJ 오쇼핑도 0.3% 하락세입니다. 어제 서울반도체 9% 급등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메디포스트가 급등세를 보였다가 오늘장에서 10% 가까이 크게 밀립니다. 17만 원 선 거래가 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은 오늘 엇갈리는데요. 다소 약세입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1.7% 정도 밀리면서 13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CJ ENM은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FA도 0.5% 오름세입니다. 포스코 캠텍이 어제 2% 오르고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네오이즈 게임즈도 1.8% 정도 매수가 집중됩니다. 저 밑에 덕산 하이메탈이 3.3% 강한 모습이고요. 그 밖에 SK컴즈가 0.36% 오름세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하고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는 오늘도 지속이 됩니다. 환율도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홍희진 팀장님 코스피 시장 봐주십시오. 네, 시장은 그냥 보시는 대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좋죠.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면은 역시 이제 외국인의 힘이 있어야만 우리나라 증시가 좀 강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끔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1월 11일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국내 시장에 매수했던 규모가 일단 2조 7천억 정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왔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장 개시한 지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1,90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매도하고 기관, 특히 이제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거에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은 지금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수의 방향성은 외국인에 의해서 좀 외국인의 방향성과 일단 좀 일치하는 흐름이 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러니까 순매수를 좀 많이 늘리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많이 좀 늘리는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달라고 언급드렸었는데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주고 프로그램이 비차익 쪽에서 계속해서 좀 들어온다라면 시장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매수세를 조금 약화시키고 기관의 매도세가 커지는 시점이 분명히 나올 텐데 아무래도 그
시점이 단기적인 좀 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언제 나오는지만 좀 대형주에서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예, 수급 상황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투신이 한 3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죠. 일단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투신이 계속해서 차익 실현, 그러니까 지금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 안에서도 운수장비 지금 자동차에 대한 매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가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를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좀 전략 부분에서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1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투신만 매도를 좀 보이고 있다. 차익 실현에 좀 나서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업종을 말씀드리면 단연코 삼성전자겠죠.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4%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을 지금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15% 가까이 15% 이상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급등했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어제 지수 상승을 거의 대부분 좀 이끌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계속해서 좀 강세. 그동안에 외국인이 많이 팔았지만 지금 순매수로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시세를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IT 업종이 상당히 좀 강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비철금속, 그다음에 화학 업종, 그러니까 이들 업종이 지금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시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수급이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기는 아직까지 좀 이른 그런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권 업종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약해졌죠. 그러니까 지금 초반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나올 때 지금 이번 주 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급등의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약해졌다. 근데 이제 상승 탄력이 약해졌다라는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양호하게 좀 바닥 지지가 되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자 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은행업종도 같은 맥락에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끄는 주체는 화학이랑 IT와 그다음 조선업종, 그다음 비철금속, 고려아연 같은 이런 업종이다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의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동차가 조금 더 힘을 써줘야 될 것 같은데 기관의 매도가 언제쯤 줄어드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아무래도 그 시점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상황 전반적으로 짚어주셨고요.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정치 테마 주제의 움직임 어떤지 좀 봐주시고요. 또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있는지도 함께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지수 급등으로 인해서 코스닥은 소외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들만 사고 있는 상태이고요. 외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문재인 테마주, 박근혜 테마주는 선거 관련주 쪽으로 약세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요. 예. 줄기세포 같은 경우도 특히 메디포스트가 악재로 인해서 10%대 급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분명히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 쪽에 모든 매기세가 몰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전일 있었던 서울 반도체의 그 재료에 의한 급등, 반사이익이죠. 일본 그 전기 그런 것에 의해서 그 급등을 했습니다. 10%대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모든 매기세가 지금 코스닥도 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들로 몰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61선에서 치고 올라오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향후 어떻게 올라갈지를 좀 더 관심을 가져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놓고 보시면 제4 이동통신이 서화정보통신이 상한가에 들어가서 그나마 조금 테마주 쪽에서는 방어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영호통신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오히려 다른 쪽에 보면 게임주 같은 경우 네오이즈 게임주하고 네오이즈가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연휴를 앞두고서 테마주 쪽에서는 팔고 가는 느낌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별화 장세입니다. 코스피 쪽에 매기세가 몰려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약간 쉬어가는 흐름. 그렇다면 보유보다는 매도 쪽에 치중하시고 약간 코스피 쪽에 가담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 연휴를 앞두고 코스닥 좀 약한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정리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시고요. 코스피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드릴 건데요. 예, 코스피 간단하게 좀 쪽은 그러면 지금 짚어주세요. 예. 외인들의 매기세가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사고 개인들이 현 선물을 동시에 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받아먹고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하고 화요일에 그 프랑스 신용 등급 강등하고 그 유럽 재정 안정기금 강등 이 소식 그 원투펀치 맞고도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꽤 강한 장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930선을 돌파하면 2000선까지도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뒤에 이제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듣기로 하고요. 자,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는 오늘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짚고 계실지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5분께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은 조선 금융주를 중심으로 포트를 재편성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다 의견을 주셨고요.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과 HK스탁의 신은경 실장의 의견이 같은데요. 굉장히 장을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먼저 신용훈 연구원은 박스권 상단을 향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셨고요. 또 신은경 실장께서는 시장의 훈풍이 솔솔 불고 있다. 포트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께서는 대형주 차익 실현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현금 확보를 하자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주셨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 포트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오늘 SFA를 매도하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이 11%가 났는데요. 포트에 좀 오래 담겨 있었던 종목이었죠. 코스닥 시장이 거래가 부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하는 게 맞겠다고 보신 거고요. 그 밖에 세 가지 종목들은 두산 인프라 코어, 오성 LST, 유니슨까지 포트에 그대로 들고 가십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한 종목을 매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삼성증권입니다. 20% 비중 들어가시고요. 매수가를 55,600원 주셨습니다. 유럽 위기가 안정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신 겁니다. 목표가는 7만 원 주셨고요. 자, 이어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정영훈 연구원은 네 가지 종목을 포트에 들고 있는데요. 강원랜드가 마이너스 3%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게임주가 강합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 수익률은 어제 종가 기준이고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8% 등락인데 그래도 들고 가십니다. 삼성카드와 삼양홀딩스는 플러스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어서 신용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OCI를 매도하십니다. 산지 얼마 안 됐는데요. 25만 7천 원에 매도를 하십니다. 일단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는 관계로 판다는 말씀이셨고요. 매수가 대비해서 큰 변화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옵트론텍은 그대로 홀딩 하시는데요. 수익은 2.5% 나고요. 새롭게 한 종목을 편입하십니다.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요. 10%를 금호타이어에 실으십니다. 매수가를 12,350원 주셨고요. 목표가를 14,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용대리 포트 보겠습니다. 총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넥솔론이 8%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옵트론텍도 5% 이상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은경 실장 포트도 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이 포트에 편입이 된 상태인데요. 유비케어가 22%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태고요. 후너스는 손절가를 조정을 하시는데요. 손절가를 원래 11,000원을 주셨었는데 1,700원으로 낮춘다는 말씀과 함께 그대로 홀딩하시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오셈 임플란트는 플러스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박성일 전문가의 SFA 11% 수익 보고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신은경 실장의 유비케어가 22% 수익을 내면서 1위로 등극이 됐고요. 채용 전문가의 넥솔론과 옵트론텍이 각각 2,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일 전문가의 오성 LST가 4%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5위에는 신용훈 전문가의 옵트론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가 84% 수익을 지금 쌓고 있는 상태고요. 신은경 실장이 3.5%, 박성일 전문가가 2.5%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HK스탁의 신은경 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 포트폴리오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포트폴리오를 변화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설 연휴 전에 주식을 그대로 들고 가는 게 맞겠습니까? 오히려 더 사는 게 좋겠습니까? 시장 흐름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1900선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지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코스피가 1900선을 돌파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더 좋은 건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우선은 저항보다는 지지력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인 부분 역시도 유럽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안정화
가 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미국 역시도 경제 지표가 조금씩 호전되면서 기술적인 뿐만 아니라 업황적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이제껏 들어오지 않았었던 수급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중소형주 위주의 개별주 대응을 좀 많이 강조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소폭이나마 이 대형주 위주로 조금씩 포트를 편입해도 좋을 만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설 연휴를 맞이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막연한 불안감에 굳이 팔고 연휴를 보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전히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방향을 우상향으로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서 파동은 있긴 하겠지만 방향성을 본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 흐름 봐주셨고요. 이제 신은경 실장께서 들고 계신 종목들 AS 받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우선은 유비케어를 볼 텐데요. 유비케어가 추천한 이후에 한번 급등하고 다시 한 번 더 횡보하는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한 3% 가까이 밀리면서 좀 눌림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추세선상으로 봤을 때는 20선을 지킨다라는 측면에서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공략을 하신 분들이야 위험 관리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자리이긴 하지만은 아래쪽에서 이미 공략을 하고 느긋하게 보신다면 올해 유비케어가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약간 긴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주봉이랑 월봉 역시도 계속해서 추세를 좀 지켜간다라는 관점에서 유비케어가 지금 4,000원에서 4,12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하방 지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요. 한번 지지받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잘 버텨준다면 다음 주까지도 또 긍정적인 흐름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추천주 중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추천한 이후에 포트에 편입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사실 속을 썩이지 않고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갔었는데요. 사실 단기 급등에 따른 어느 정도 부담감에 의한 조정 정도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스템 임플란트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일봉상 21선 자리는 종가상 확보를 해주는 것이 다음 주에 긍정적인 시장 흐름을 위해서 좀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봉 흐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지금 단기적인 저항대에 와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은 되겠지만 지지 여름 역시 강하기 때문에요. 좀 이 역시도 유비케어와 비슷한 관점으로 복지 테마에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 그리고 하반기까지도 느긋하게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HK스탁의 신은경 실장과 함께 포트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신은경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장 투자 전략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업종별 전략도 짜고요. 오늘 오전장 전략 마무리를 지어야 할 텐데요. 홍희진 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시장 외국인이 엄청나게 또 사주고 있네요. 예. 지금 보니까요. 2,150억. 아까 얘기했을 때보다 한 200억 정도가 순매수가 좀 더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정도면 굉장한 규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도로 유지가 되면 오늘까지 한 1조 원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 8천억에서 한 1조 원 정도 순매수.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데 아무래도 저항대가 만만치 않죠. 1930포인트 찍었네요. 지금 보니까요. 근데 이제 1930포인트가 전고점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그동안에 기간적으로 보나 심리적으로 보나 상당히 만만치 않은 저항대인데 외국인이 이런 속도로 매수를 해준다라면은 이 저항대도 좀 단숨에 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너무 지금 뭐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을 거다 아니면 전저점이었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거다 이런 시장 대응 전략은 현재로서 상당히 좀 좋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만큼의 매수를 해주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거래대금 자체도 지금 1조 8천억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은 어제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이 지금 일단 어제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을 기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 현재 흐름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걸 조금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께서 그러니까 12월달, 1월달에 뭐 국채 만기나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이제 많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예상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신다라면은 아무래도 시장 1960포인트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차적인 저항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그 선에
1960포인트에 도달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1900선에 대한 지지력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서히 1930포인트 이상권에서는 그러니까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좀 비중 조절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응 전략 자체가 지금 장중에 계속해서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인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면 긍정적인 관점으로 매도보다는 홀딩 관점이 상당히 좀 맞겠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주식 100%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지금 월요일과 화요일은 지금 휴일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되,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100%이신 분들은 20, 30% 정도의 어느 정도 현금 비중 확보,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단기적인 차익을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본전 수준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본전가에서 일단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형주를 좀 추격 매수하시는 전략은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갖고 계신 분들이 일단은 뭐 수익을 즐기시는 편이 좋지, 신규적으로 들어오실 때 여기서 뭐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110만 원 가봤자 1%밖에 아직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직까지 뭐 크게 먹을 자리는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단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다면 그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대형주 상승이 마무리되면 아무래도 작년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있었던 중소형주의 랠리는 다시 한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우량 중소형주는 그러니까 매집 관점으로 좀 관심을 갖자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관심 있게 보는 업종은 이제 IT겠죠. IT 뭐 반도체도 있을 거고 핸드폰 부품 쪽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일단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기계 쪽, 기계라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 모멘텀이 살아난다면 기계주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크게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독일금속이라든지 우림기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굴삭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단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단기적인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우량한 기계 관련주에 대해서도 일단 관심,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국 쪽에서 좋은 얘기가 뭐 들릴 경우, 지준율 인하라든지 이런 얘기가 들린다면 다시 한번 관심권에 좀 편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선침의 관점에서 지금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예, 홍인희 팀장님 네. 말씀을 들어보면 보수적인 관점이 좀 우세한 것 같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지금 1월 달에 1월 초에 아니면 1월 10일 정도 말씀드렸을 때 대형주를 매집할 수 있다라고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지금 왜냐면 지수가 오른 상태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거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좋아 보이고 내가 좀 안전하게 느끼겠다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먹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한 20% 가까이 올라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상한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규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못 오르고 실적이 우량한 종목에 일단은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일단은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바른 전략은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예, 앞서서 자동차가 왜 약세를 보이는지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구간, 제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리자면은 예. 일단은 10월 달도 그렇고 11월 달도 그렇고 12월 달, 뭐 1월 달 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포트에 가장 많이 편입을 했었던 업종 자체가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이들 업종에 대한 포트는 굉장히 좀 많이 줄여놨었죠. 그러니까 기관들 쪽에서.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위기가 일단락되고 나서 그들 포트 비중에서 가장 많은 걸 덜고 나서 적은 걸 이제 좀 편입을 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자동차는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포트 정리 차원에서 좀 비중을 줄이고 나서 다른 업종을 좀 편입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관의 매물 때문에 자동차는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나 기아차 이들은 지금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의 지금 수급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뭐 지금 팔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매수는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주대영 연구원 업종별 전략 네. 그리고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저는 오늘 팔고 갈까 사고 갈까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중공업, 증권, 조선 쪽하고 LED, 태양광 쪽은 사고 가도 넘어가도
무난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외인들의 매수세가 공격적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분명히 시장은 지금 좋게 본다라는 거죠. 금일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눌려왔던 시세가 만기 이후로 다시 분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연휴를 통해서 대한민국만 쉬기 때문에 그런 점은 분명히 호재라는 점. 그래서 금일 공격적으로 외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보유하자라는 업종으로는 중공업, 조선, 증권, LED, 태양광 주셨고요. 매도에는 자동차 부품, 미디어, 음식료 그리고 또 재료가 노출된 SNS 테마주를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봐주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지요? 지금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요. 지금 예. 중공업 같은 경우는 약 10%가량 상승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약 한 15%가량 상승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쭉 꾸준히 갖고 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이라면 오히려 아직 덜 올라온 한진중공업 같은 그런 중공업주들. 지금 중공업주들이 환율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중에 환차익까지 고려가 된다면 더 큰 이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종목을 그렇게 선정해 봤고요. 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 전이었죠. 그때 계속 빠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때 2200, 2300선을 놓고 볼 때도 증권주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올라오는 흐름 자체가 특히 전전일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61선을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약 10%까지 상승하는 점, 지금 증권주들이 항상 탑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한번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져왔고요. LED하고 태양광 쪽은 재료 예. 보유주라서 갖고 왔습니다. 매도에는 왜 자동차 부품과 미디어, 음식료 쪽이 있을까요? 예, 자동차 부품은 지금 만도하고 현대위아가 지금 차트적으로 무너져 있어갖고 지금 계속 역배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미디어 같은 경우도 선거 관련주로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가 이탈한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아시겠지만 라면 열풍으로 인해서 급등한 종목군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재료 보유주가 아닌 재료가 노출된 SNS 테마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노출된 SNS 테마주 많이 있습니다. 뭐 KINX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오늘과 내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로는 팔고 넘어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연휴를 앞두고 종목을 사고 가야 되나 팔고 가야 되나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업종별로 좀 의견이 다르셨습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그럼 사보면 좋을지 의견을 주실 텐데요. 듣기 앞서서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인의 매수세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7포인트 상승한 1922선에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19포인트 상승한 193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 매도 물량을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276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267억 원 매도하면서 매도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2,570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1포인트 상승한 517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장중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2포인트 하락한 51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죠.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11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73억 원, 외국인은 10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2원 60전 하락한 1,134원 50전으로 출발했는데요. 전일 한 달 만에 1,130억 원 회복했던 환율은 저점 결제 수요에 따라 지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숨고르기 장세 보이며 등락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는 2원 90전 하락한 1,134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24% 상승한 109만 6천 원에, 현대차는 1% 상승한 23만 원에, 포스코는 강보합권에서 41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31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1.47% 상승한 8만 3천 원에, KB금융은 2%대 강세 보이며 4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3.8%대의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16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1.65% 상승한 7만 4천 원에, 호남석유는 3%대 급등한 35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37,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강보합권에서 24,950원에, 안철수 연구소는 1.42% 하락한 13만 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ENM은 강보합권에서 31,450원에, SK브로드밴드는 0.6% 상승한 3,360원에, 포스코캠텍은 0.67% 상승한 16만 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이트게임즈는 1.3% 강세 보이며 41,900원에, OCI 머트리얼즈는 강보합권에서 82,500원에, SM은 2%대 빠진 46,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T주인데요. 인텔 실적 효과로 인한 업황 개선 기대감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창고에 몰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3%대 강세 보이며 89,300원에, LG전자는 1.79% 상승한 74,100원에, LG디스플레이는 3%에 가까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28,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는 와이브로 관련주입니다. 4세대 이동통신이 국제 표준으로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에 와이브로 관련주들이 이틀째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서화정보통신은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2,3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산텔레콤 역시 상한가 진입하고 있는데요. 2,4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솔리테크는 3.75% 강세 보이며 3,04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석유화학주입니다. 춘절 이후 중국 석유화학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의 강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4%대 강세 보이며 16만 3,500원에, SO일은 2.16% 상승한 11만 8천원에, 호남석유는 3%대 강세 보이며 35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교육주입니다. 애플이 전자교과서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3일 연속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에듀박스와 라이프앤비는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이네요. 709원과 858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웅진홀딩스는 약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황센터는 2시에 방송됩니다. 네, 취변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취변곤 전문위원 화상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가장 큰 화두는 연휴를 앞두고 팔고 가야 되는 건지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더 사야 되는 건지일 것 같습니다. 시장이 코스피가 굉장히 강한데요. 삼성전자는 다시 2.25%나 급등을 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질문하신 데 대한 정확한 답을 좀 드리자면요. 보유나 더 사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강세 변화가 생긴다. 그것도 거래소 쪽으로 흐름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제나 그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러함으로 지금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이 강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트 재편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의 테마가 위축되고 주춤하는 사이에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에 의해서 거래소 대형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여기에 따른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올라온 종목들의 상황을 쭉 살펴보시면은 상승 자체가 초기 국면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는 형태의 매수보다는 그 종목들이 조정을 주면서 눌림목 타이밍을 줄 때 그때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눌림목 자리를 줄 때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시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그 시장 자체는 좀 대형주 위주로 매수 쏠림 현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아니면 눌림목을 주는 종목들을 지금 공략 포인트로 가져가시는 형태로 가져가시고 일단 매수하시는 거는 설 연휴를 그대로 가지고 넘어가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종목은 보유를 하거나 더 사야 하는 게 맞는 거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상승 초기가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줄 때 관심 종목들 매수해 보는 게 좋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할 텐데요. 연휴를 앞두고 최병곤 위원님께서는 모든 종목을 그대로 그냥 들고 가시는군요. 점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종목은 그대로 들고 가는 상황입니다만은 사실 그 전까지 이제 수익 실현한 거는 계속 빠지면서 새로운 종목이 편입됐었고 그 종목들이 주로 이제 코스닥 쪽의 종목들을 이제까지 좀 끌고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의 진행을 딱 봐도 거래소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게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딱 답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도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종목을 우선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되 반등 자체가 더디거나 흐름이 약하다라면은 이 종목들을 우선은 좀 제쳐두고라도 좀 지금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오늘 OCI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의견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조정 타이밍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종목들 중에서는 일단 뭐 증권주라든지 그다음에 또 전기전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유가 상승이 당분간은 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라든지 또 그 LED 조명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가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전기전자 쪽 포커스나 아니면 증권 쪽에 그쪽의 종목들도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아직까지 종목을 교체는 안 했습니다만 오후쯤에 가서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증권업종이나 전기전자업종 쪽에 종목을 교체를 할 예정이니까요. 일단 그렇게 봐주시고 오늘 기존 포트는 일단은 지금 당장은 보유 전략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병곤 전문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예, 이제 시청자님도 예, 저도 새해 복 많이 받겠습니다. 네. 예, 구정이 지나고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트 전략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곤 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지금 현재 코스피는 1% 남짓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장 초반에 하락 반전한 이후로 2% 정도, 2포인트 정도 조정이 나오는데요.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됐거든요. 흐름 어떤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증시는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죄송합니다. 중국 증시는 남성욱 대리님이시네요. 네네. 예, 맞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님께 듣겠는데요. 중국 증시가 1% 이상 어제 올랐었고요. 오늘 흐름은 어떻습니까? 오늘 상해 종합지수는 2307.868포인트로 0.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홍콩 지수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조금 더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그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에 대한 전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유럽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가고 있는 국면이고요. 또한 미국의 경제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발표했던 GDP 상승률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결과 이제 최근 중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텐센트 홀딩스, 길리자동차 등 이제 소비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주들이 이제 상승세가 상당히 강했었고요. 이런 기조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SC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이 이제 CPI 상승률 5.4% 정도였습니다. 요때 이제 4차례 그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그 퀀터티브 이징, 그러니까 양적 완화 부분을 유동성 흡수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그 올해도 이제 5.5% 정도로 예상을 하게 되면서 뭐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보여줬었고요. 반면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지난해 이제 4분기에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지만 둔화폭은 이제 시장 예측에 못 미치면서 경착륙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통화 정책을 완화를 하면서 2012년에 경제를 자극할 것이다 이렇게 그 분석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중국 정부의 관련 정책이 이제 경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몇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통화 정책의 완화입니다. 금융시장의 악화에 따라서 이제 중국은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서도 이제 유동성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 지출 증가 부분인데요. 중국의 중앙은행이 발표한 지표에 의하면 지난해 12월에 이제 중국의 재정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자금이 투입된 사업들이 올 1, 4분기에 경제 활동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시중에 현금이 많이 풀렸다는 소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그 블랙스톤 그룹이 지난해 1월 19일 날 그 블랙스톤이 이제 중국의 부동산 업계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적극 찾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이제 그 블랙스톤 그룹의 상무이사인 그 스튜어트 그랜트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해서 낙관하면서 산하의 펀드와 함께 투자 기회를 상당히 찾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뭐 바닥이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중국의 그 돈을 벌어들이는 거, 그러니까 GDP 부분과 관련된 게 수출보다 오히려 그 내수라든지 부동산 개발 쪽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이 되고 나면 이제 그 경기 그리고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들이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앞서서 주대영 연구원님 투자 전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연휴 이후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제가 지금 코스피 2000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까지 가려면 일단 지수적인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같은 경우 선물이 약 한 3,500계약 정도 들어와 있어 미결로 남아있는 상태고 금일 같은 경우도 지금 7,400개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 어제 오늘 약 한 10,000계약 정도 대단히 큰 물량입니다. 이 물량의 흐름에 따라서 지수 레벨업 가능성이 상당히 세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목군들로 어떻게 매기세가 전이되는지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61선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에서 큰 시세가 나고 있다는 점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서울반도체, OCI도 그랬고요. 지금 제가 금일 갖고 온 종목도 STX 메탈이었는데요. 그 종목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추천드리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종목별 대응 꼭 하셔서 큰 수익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익률을 극대화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제 사볼 만한 종목 들을 텐데요. 홍희진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꼽아오셨는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시그네틱스라는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예. 삼성전자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표로 활용해서 일단 시그네틱스, 그러니까 소형주인데요. 일단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린다면요.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징 업체와 이제 후공증 일을 좀 같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그다음에 앞으로 뭐 성장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이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 올해 같은 경우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를 확실하게 좀 더 많이 늘려가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죠. 주가가 11월 달에 5,000원, 5,300원 고점 찍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조정식 거래량이 일단은 감소가 돼 있고요. 기관의 매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큰 폭으로 지금 물량이 나온 부분은 없기 때문에 양호하게 기술적 조정, 그러니까 가격 조정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거쳐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격적으로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쓰리바닥이겠죠. 이게 3,600원에 대해서 강하게 좀 지지라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보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도 현재 시점에서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 대형주에 대한 흐름이 나쁘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아무래도 지금 수익률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수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2%보다 4% 먹는 게 내 계좌에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은 지금 시그네틱스가 상당히 좀 관심권에 둘 그런 소형주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매수 가격은 아침에 4,020원을 좀 언급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4,090원에 현재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4,05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는 4,500원 정도, 그러니까 61선보다 약간 윗가격, 그러니까 지금 4,500원 정도 단기적인 매매하실 분들은 목표 수익률을 좀 잡으셔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지금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3중 바닥이 형성됐던 저점 구간이겠죠. 3,700원 이탈시는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또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으로 시그네틱스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5%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 아니라 조금 눌린 4,050원 선 매수 가능하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중소형주 중에서도 수익이 많이 날 만한 종목으로 꼽아 오신 거고요. 자, 이번에 주대영 연구원께서는 어떤 종목 꼽아 오셨는지 듣겠습니다. 네. 예. STX 메타를 가져 나왔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예. 엔진 부품하고 크랭크 샤프트, 실린더 라이너 등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94.5% 만들어내고 있고요. STX 엔진하고 현대중공업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동사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산업에 이어서 방위 산업까지 이제 구축함 엔진까지 수주해 갔고요.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60일선을 지지하고서 지수 흐름과 같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전일 같은 경우 상당히 양호한 흐름에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좀 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요즘 이런 패턴들이 자꾸 나오냐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전주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인데 이렇게 60일선을 밟고 시세 탄력이 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일은 10% 올라간 STX 메탈은 포기하고 전주에 추천드렸던 한진중공업 그때 2만 원 언더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그래서 한 19,600원 매수 추천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물량을 더 실어서 가는 전략도 괜찮다고 해서 관심 종목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한진중공업을 사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요. 오늘 5% 급등한 상태인데 29,900원 괜찮은 겁니까? 예, 지금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예. 겁니까? 금년도에 조선업황이 좋겠다라고 분석하는 기사들도 있고요. 주대영 연구원께서는 그럼 조선업종이 2012년도에 좀 괜찮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 동안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큰 그림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봉의 모습입니다. 거의 뭐 그냥 끝도 없는 하락 기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탈피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일단은 바닥은 잡았고 이제 상승만 남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얼마나 위아래로 지그재그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승 파동이 들어온다면 조선 업황 자체의 개선이 그때 뒤늦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침의 관점에서 사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솔로몬 투자증권 주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릴 예정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요. 3153-2610번으로 전화로 문의 주셔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